여러분 안녕하세요. 90년생 신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이 가부장제 안에서 가장 많이 트라우마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군대를 2014년 제대를 했으니까 2012년이 맞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 군대는 어떠셨어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네, 세상 끔찍했고요. 오찬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에 다녀오니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라는 말을 주변에서 하더라고. 저도 되게 공감했고 아주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 관련한 이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군형법 92조 네. 집회들이 계속 열렸고 군부대 안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네. 제한이 있음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좀 논문을 보다가 재미난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들에게 성적 지향을 강요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성욕을 느끼는 것이 네. 건강하고 그 나이대의 남성들이 해야 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기조가 있다라고 그렇죠. 지적하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군부대 그 위안 공연이라고 하나요? 위문 공연? 위문 그 공연. 위문 공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열광해야 하고 그렇죠. 막 어떠한 이미지들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그 문화에 낄 수 없는 것처럼 일반의 건강한 남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뭐랄까 성욕이 더 강화되고 강화해야 할 것처럼 의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매우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네.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 다양해서 저는 그냥 속으로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애부터 낳아라 뭐 이런 얘기. 예. 역시 여자도 군대를 가야 갔다 오면 달라질 걸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좀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군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군대를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느낀 건 정말 군대 내 인권 엉망진창이고 바뀌어야 된다. 군대 내에 동성애자가 있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다만 군대 내에는 엄청 남성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간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기고 그 성폭력을 장난처럼 여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위계적이고 질서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선하게 노력해야지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건 전혀 문제시되지 않거든요. 제가 군대 내에 있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짓궂은 장난을 쳤던, 흔히 짓궂은 장난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생각하면 성폭력이었던 그 장난을 했던 그 수많은 선임들 100% 이성애자였어요. 물론 100% 이성애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저한테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건 이건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남성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같이 분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성 페미니스트만 군대 가서 고통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모든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 똑같은 고통을 천천히 밟아오고 나중엔 자기가 그 고통을 행하는 주체가 돼요. 심지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군에 가면 또 이제 군대만 전역하고 나면 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 중에서 군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군대나 다녀와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정으로 그들이 군대 내 인권 개선 그리고 군대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면 페미니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평소에 좀 이야기를 잘 꺼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군대 내에 인권이 올라간다고 뭐 다른 데 인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고요. 여성 인권이 올라간다고 군대 인권, 남성 인권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그 시설을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노인분도 쓰고 어린이도 쓰고 임신하신 분들도 쓰고 또 그때 잠깐 골절상을 입어서 절뚝거리시는 분들도 쓰고 모든 이들이 쓸 수 있는 보편한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었을 때 모든 이들이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지점들을 정말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에서는요. 지금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남성들을 동료로 만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육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서 세미나도 작게 열고 남성 페미니스트들끼리 모이는 자리도 좀 더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페미니즘을 아직 접하지 못한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라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컨텐츠로도 만들어내는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네. 주변에서 비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채다양한 비판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너 여자들한테 인기 끌고 싶어서 페미니즘 하냐 엄청 많고요. 어떤 분들은 야, 네가 뭔데 페미니즘을 입에 대냐, 네가 어떤 피해를 입어봤고 네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길래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양측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나가서 페미니스트다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을 활동하고 있어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주변에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있던 혹은 페미니즘을 궁금해하던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인기 끌고 싶어서 페미니즘 하냐라는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있을까 싶은데 인기 끌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같이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면 좋고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하지?를 우리 모두 다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를 고민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상대방이 뭘 좋아하지? 어떤 음식 좋아하지?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페미니스트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신문에서 네. 꼰대박님이라고 50대 남성분을 만나고 유튜버이신데 만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세대를 넘나들고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페미니즘에 대한 필요성, 네. 그다음에 욕구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페미니스트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어느 날 읽어도 좋겠다. 남한패랑 같이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느 날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책으로 워낙 잘 팔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영화로도 잘 흥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평점이 개봉하기 전에도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잘 될까 싶었어요. 근데 꽤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아직 못 봤고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급하게 봤습니다. 아, 네. 이제 보고 왔어요. 이거 한다고 보고 오셨어요? 보려고 했고요. 아, 네, 보려고 했고 꼭 보고 싶었던 영화고 소설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기회가 돼서 어제 보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미리 스포 없이 얘기를 혹시 해주신다면. 이야기하면 혹 너무 마음이 어려울까봐 못 보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페미니즘이 뭔지 몰라도 너무 재밌게 볼 수 있고요. 내가 뭔가 마음이 촉촉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기에 좋은 영화, 부담스럽지 않은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부족한 부분은 영화가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순한 맛이었다라는 생각과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설을 읽을 때 저는 되게 쉬어가면서 봤거든요. 읽다가 덮어놓고 좀 울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 책에 나온 현실이 그리고 또 심지어 현실은 더 안 좋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자체가 아쉽다기보다는 영화에 있는 이야기가 아직도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평점 테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더 그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성이 페미니스트를 하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주신 사례로 네.
흑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흑인 운동이 진행될 때 그럼 백인 운동도 같이 피해자냐 흑인과 함께 흑인 운동은 흑인이라고 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인은 함께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흑인 운동 때 사실 백인들도 참석했었잖아요 함께. 그리고 분리주의 운동이 실패한 것이고 흑인 운동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했었을 때 전 사회가 변화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를 저는 오히려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인종과는 또 다르게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 그다음에 뭐 젠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준이고 그렇죠. 어느 순간 뭐 성별 정체성 같은 것들이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성에게만 주어진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도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 나오는 남성 캐릭터들 굉장히 착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안 보시는 남성분들도 평소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건실한 청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성차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차별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나의 삶의 관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성차별에 동조하고 방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많은 남성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이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라도 성차별에 일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남성들, 더 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남성들이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남한패 부디 흥하여서 네. 그렇게 더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주시면 좋겠네요. 저희의 꿈과 희망입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으로 여성신문에서 또 함께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